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54세 김미영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28년이 됐네요. 아이들도 다 독립하고 남편은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엔 남편 출근시키고 점심엔 혼자 드라마 보고 저녁엔 또 남편 기다리고. 뭔가 허전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날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간 대형마트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운명적이었어요. 문득 나 자신이 궁금해졌어요. 28년 동안 엄마로 아내로만 살았는데 김미영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는 어디 갔을까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평일 장보기가 한가해서 좋거든요. 수박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아줌마, 이 수박 어떤 게 맛있는지 아세요? 돌아보니 정말 멋진 분이더라고요. 키가 크고 단정한 셔츠를 입고 계시고 첫눈에 온화한 분이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되세요. 제가 수박을 톡톡 두드리며 알려드렸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혼자 살아서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혼자 산다는 말에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분 이름은 정우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57세 2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실례지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마트 안카페에서요.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카페에 앉자마자 말이 술술 나왔어요. 서로 나이도 사는 동네도 취미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우진 씨는 은행에서 30년 근무하다 작년에 명예퇴직을 하셨대요. 요즘은 혼자 사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정말 허전해요. 우리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우진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 씨,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같은 시간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네, 좋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설레어 봤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진 씨 목소리, 웃는 모습, 따뜻한 손길까지. 남편한테는 마트에서 친구 만났다고만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런 내가 맞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렇게 가벼운 마음은 언제 이후였을까 싶기도 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마트에 도착했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거든요. 어떤 옷을 입을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마치 첫 데이트 나가는 학생처럼 떨렸어요. 우진 씨도 저보다 일찍 와 계시더라고요. 어제보다 더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미영 씨, 어젯밤 잠 못 잤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로 웃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만났어요. 처음엔 마트 카페에서, 그 다음엔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우진 씨는 정말 젠틀맨이셨어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웃을 때마다 눈이 반달이 되시고.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집에 와도 휴대폰만 보는데 우진 씨는 제 눈을 보며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우진 씨가 갑자기 진지해지시더라고요. 미영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요즘 미영 씨 생각만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미영 씨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미영 씨 생각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우진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구나. 저도요. 저도 우진 씨 생각만 해요. 이런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이런데 말도 안 되지만. 우진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미영 씨, 저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요. 조용한 곳에서 둘만 있고 싶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정말 안 돼. 나는 결혼한 여자인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우진 씨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 주말 남편은 회사 동호회 모임에 갔어요. 우진 씨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미영 씨, 오늘은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네요. 우진 씨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끝이 저렸어요. 우진 씨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따뜻했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미영 씨 손이 이렇게 예뻤나요? 우진 씨가 제 손등을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우진 씨만 바라봤어요. 이 순간이 꿈이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온 세상이 우리 둘뿐인 것 같았어요. 미영 씨, 저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네, 가요. 우진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용한 펜션으로 갔어요. 산속에 있는 아늑한 곳이었어요. 문이 닫히자 우진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미영 씨,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우진 씨 품에 안겨 있으니까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멀어졌어요. 지금 이 순간만 있으면 됐어요. 우진 씨 향수 냄새가 좋았어요.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됐지만 우진 씨도 떨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둘 다 떨고 있었어요. 미영 씨,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우진 씨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우진 씨 생각만 났어요.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혹시 좋은 일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우진 씨의 따뜻함을 알고 나니까 남편의 무관심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우진 씨와는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때로는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우진 씨는 저를 여자로 봐주셨어요. 김미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느 날 우진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 씨,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영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미영 씨한테 미안해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킬 텐데. 하지만 우진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우진 씨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일찍 들어온 거예요. 미영아,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있어? 어디 가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가. 남편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친구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야.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 그날 우진 씨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진 씨도 걱정되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남편분이 알게 되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미영 씨, 저는 미영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우진 씨도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운명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주에 남편이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거든요. 미영아, 솔직히 말해.
요즘 너 이상해. 핸드폰도 뒤집어 놓고 외출도 자꾸. 혹시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들킨 건 아니겠지. 당신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하지만 남편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우진 씨와의 메시지는 모두 지워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의심은 더 커졌어요. 왜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평소 친구들과 연락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카톡 정리하고 있어. 별 내용 아닌 건 다 지우고.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디 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저는 우진 씨에게 당분간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진 씨도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서로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2주 동안 우진 씨를 못 만났어요. 그 2주가 인연 같았어요. 우진 씨 목소리가 듣고 싶고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어요. 남편 앞에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미칠 것 같았어요. 우진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저를 기다리고 계실까? 그러던 어느 날 우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영 씨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내일 평소 장소에서 만날 수 있나요? 꼭 뵙고 싶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도 우진 씨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어요. 우진 씨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2주 만에 만난 우진 씨는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미영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 안아주었어요. 그 품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미영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숨어서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진 씨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답답했어요. 이대로 우진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우진 씨,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28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렇다고 우진 씨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우진 씨가 전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저를 미행했던 거예요. 그날 우진 씨와 만나서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미영아,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우진 씨도 당황하셨지만 의연하게 대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진입니다. 부인과는 친구 사이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친구? 친구가 이렇게 다정하게 산책을 해? 미영아, 집에 가자. 지금 당장.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우진 씨와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진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괜찮아요. 가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어요. 28년 동안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우진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우진 씨를 만났어요.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우진 씨는 저를 위해서라면 물러서겠다고 하셨어요. 미영 씨 가정이 파탄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우진 씨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우진 씨,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우진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요. 회사 후배와 3년째 만나고 있었다는 걸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어요. 남편이 저를 의심하고 추궁했던 건 자기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남편분이 먼저 불륜을 저질렀으니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라고. 28년 동안 모은 재산 3억 원 중에 2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집도 제 명의로 넘어올 거고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구나.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해야 할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혼 조정 당일 남편이 사정하더라고요. 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와는 끝낼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늦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라고요. 자기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재미있는 건 남편의 불륜 상대가 저보다 훨씬 젊은 32살 회사 후배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늙었다고 무시했는데 정작 57살 우진 씨는 저를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해주시거든요. 정말 남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우진 씨와 처음으로 당당하게 호텔에서 만났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영 씨,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우진 씨가 샴페인을 따라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둘만의 시간이요. 그날 밤은 정말 꿈 같았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의 전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우진 씨는 저를 공주처럼 대해 주셨어요. 발가락 끝까지 예뻐해 주시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소중하게 만져주시고.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우진 씨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이 신혼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우진 씨 얼굴을 보고 밤에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요. 요리도 함께하고 TV도 함께 보고. 이런 게 진짜 부부구나 싶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다고. 하지만 아빠도 바람 피운 걸 알고 나서는 이해해 주더라고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지금은 우진 씨를 아빠처럼 따라요. 우진 씨가 아이들에게도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제 외모 변화예요. 우진 씨와 사랑에 빠지고 나서 정말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다들 그래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길에서 만난 동네 아줌마들이 성형수술 했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우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운동도 시작하시고 옷도 젊게 입으시고. 둘이 걸어가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봐요. 50대에도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진 씨 전 부인 친구가 저희를 보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우진 씨가 부인을 잃고 2년 동안 얼마나 우울해했는지, 그런데 저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고마워서 꼭 인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만나보니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우진 씨 전 부인도 우진 씨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랐을 거라고. 저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인연이구나 싶었어요. 요즘 우진 씨와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결혼 28년 동안 남편과는 제주도 한번 가본 게 전부였거든요. 우진 씨는 파리, 로마, 일본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데려가 주겠다고 하세요. 60세가 되기 전에 세계 일주를 하자고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만약 그날 마트에서 우진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겠죠. 남편의 불륜도 모른 채 바보처럼 살았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진 씨가 말해요. 인생의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는 아직 20년, 30년이 남았다고. 그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자고. 저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진 씨가 깜짝 프러포즈를 해주셨어요. 54세에 받는 첫 번째 프러포즈였거든요. 28년 전 남편과 결혼할 때는 그냥 때가 되어서 한 거였는데 이번엔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작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실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50대, 60대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처럼 28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사느라 지친 분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50대 이후 항원 이혼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남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위험한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정말 한순간도 하지 않았어요. 우진 씨와의 사랑이 모든 걸 보상해 주거든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잘한 걸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진 씨와의 신혼생활과 재혼 준비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